안녕하세요. 히즈빈스의 최경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즈빈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은 정신장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정신장애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주변에 정신장애인의 지인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정신장애는 환각, 환청, 망상, 망각, 불안 이런 증상을 앓는 거고요. 그리고 병명으로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이런 병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신장애는 사실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정신장애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정신질환은 어떠세요? 정신질환은 조금 더 익숙하신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큰 교통사고를 당한 지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거, 그걸 앓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를 다니게 되시고 약을 복용하신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다른 예로 갱년기 여성분이 계세요.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갱년기가 되면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얼굴이 뜨거워진다든지 우울감이 온다든지 이런 증상들. 그래서 그 우울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신과에서 우울증 약을 받아서 복용하시고 갱년기를 극복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내 주변에 있을 법한 일인데 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사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25%가 일생 동안 한 번 혹은 그 이상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합니다. 4분의 1 확률입니다. 주변에 제 지인 중에 4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제 조금 더 저랑 본인과 스스로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으시죠? 근데 왜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견이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정신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른 말은 흔히 말하는 정신병자,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 왜 이런 편견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 그리고 사회복지기관, 우리 선생님들 아니고 이분들과 관계된 부분들 외에 정신장애나 정신질환 이런 단어들을 가장 많이 듣는 매체가 뭘까?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듣지? 생각을 해보니까 뉴스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되는 뉴스들이 있죠. 흉악범죄라든지 연쇄살인이라든지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뉴스에서 나오죠. 이 사람은 정신장애가 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약간 편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신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저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소수고요. 그 사람들은 약을 복용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들 약을 제때제때 복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신데 그런 범죄를 일으키셨거나 한다면. 그리고 그 성향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요. 대부분 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지금 저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정신장애인 분들은 약을 잘 복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니까요. 아까 나왔던 저런 증상들이 완화되니까요. 사라지니까요. 그렇게 해야 본인 치료가 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니까. 근데 정신과 약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요. 약을 먹게 되면요, 몸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몸이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축 처져요. 무거워요. 그리고 동작도 느려지고요. 말을 하는 것도 조금은 어눌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덜 위험합니다. 일반인들의 범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1.4%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제가 범죄를 일으킬 확률, 이게 1.4%예요. 그러면 정신장애인분들은 몇 %나 될까요? 0.1%입니다. 통계에 나온 자료입니다. 14분의 1이에요. 일반인이 범죄를 일으킬 확률의 14분의 1. 저는 정신장애인분들보다 14배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범죄를 일으킬 확률을 보면. 이렇게 저희들은 잘못된 편견 때문에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그분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로 복귀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것이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3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온유하고 상냥하고 친절하다는 말입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본인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고요.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3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오래 참는다는 건 인내하고 기다려준다는 말입니다. 온유하며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아프더라도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소통합니다. 두 번째 가치가 소통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과 소통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강점에 집중한다.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이 동료로서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렇게 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보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그 사람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은 기업이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장애인을 커피 전문가로 양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스스로 커피 전문가가 되어서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합니다. 이렇게 3가지 핵심 가치와 저희의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은 커피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사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커피 전문점이고요. 히즈빈스 커피는 장애인 커피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커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가지 핵심 가치가 이곳에도 있습니다. 히즈빈스 커피의 3가지 가치는, 첫 번째는 스페셜티 원두입니다. 아까 최상의 커피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스페셜티 원두를 모든 매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장에서 커피로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스페셜티 원두라는 것은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약 상위 10%에 해당하는 원두를 스페셜티 원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게이샤 원두인데요. 게이샤 품종. 이 게이샤 품종은 얼핏 듣기에는 이게 일본이랑 관계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본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반대편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게샤라는 숲이 있습니다. 그 게샤라는 숲에서 발견된 품종, 최초로 발견된 품종이기 때문에 게이샤라고 이름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품종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최고의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엄격한 품질 관리와 신선도입니다. 커피는 식품입니다. 식품은 상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식품을 고객들에게 전달할 경우에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서부터 한 잔의 커피가 되기까지,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본사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히즈빈스의 수익금은 100% 장애인 고용과 교육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조절해 줄 수 있나요? 방금 이렇게 막 말을 더듬어 가지고. 편하신 대로 그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즈빈스 수익금의 100%는 장애인의 고용과 교육을 위해서 재투자됩니다. 장애인분들에게 커피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그 비용으로 일자리를 만들 카페를 다시 그냥 바로 할게요. 그냥 100% 장애인분들과 고용에 네.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0% 장애인 고용과 교육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장애인분들에게 커피 기술을 알려드리는 교육, 그리고 장애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재투자됩니다. 그리고 히즈빈스 카페는 장애인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16개 매장이 있고요. 그곳에서 80여 명의 장애인분들이 히즈빈스 커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매장에 매니저 1명에서 2명을 제외한 모든 바리스타가 장애인분들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그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히즈빈스 커피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바리스타와 고객이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고객이 장애인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점점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장애인을 경험해 본 사람과 한 번도 장애인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분명 인식과 태도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히즈빈스 카페에서 소통이 일어나고 고객들이 장애인분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게 점점 퍼져서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장애인분들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히즈빈스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과 히즈빈스 커피 그리고 지역사회의 장애인 기관이 협력하여서 장애인을 고용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병원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랑 미팅을 해보면 기업들이 마냥 장애인을 이렇게 고용하기 싫어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고용을 하고 싶은데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려워서 막연하게 장애인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 막연한 걱정들 때문에 장애인들을 꺼려하고 있고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채용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관여해서 그 기업과 병원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장애인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3.1%고요. 공공기관은 3.4%입니다. 무엇에 대한 3.1%와 3.4%냐면 근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100명이라면 3.1%, 3명을 채용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50인 이상, 그리고 100인 이상 되는 기업들은 이게 모두 해당이 되거든요. 50인 이상이 됐을 때는 그래도 채용하지 않아도 그런 벌금이나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100인 이상이 되면요, 한 명당 한 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때마다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까지
고용부담금을 매달 내야 합니다. 연간이 아니고요. 매달 한 명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330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장애인 의무 고용이 10명을 해야 돼요. 10명을 해야 되면 만약에 그 기업에서 한 명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1인당 책정되는 고용부담금은 18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명이면 한 달에 1,800만 원이고요. 1년으로 따지면 2억이 넘는 금액이 돼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이런 부담금 때문에 어려워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고 싶어하는 기업들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을 뛰어든 계기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 사건이 아니라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전에 기사를 통해서 이게 접하게 됐습니다. 한국 100대 기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 100대 기업. 모든 기업이 아닙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 그냥 100개의 기업이에요. 100개의 기업에서 5년 동안 제출한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500억입니다. 5년 동안. 그리고 그 고용부담 비용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마지막 연도에 그 100대 기업들이 제출한 금액은 아마 1,500억 이상이 될 거라고 계산이 됩니다. 1,500억.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정말로. 만약에 이 금액으로 장애인 한 명에게 3천만 원의 월급을 주고, 연봉을 주고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5천 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본으로 해서 장애인을 고용할 때 우리는 최대 몇 명까지 할 수 있을까? 1년에 10명을 하면 그래도 꽤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0명씩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꾸준하게 늘릴 수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1년에 1,500억 넘는 저 돈으로 우리가 장애인분들을 고용할 수 있다면, 그 돈을 활용해서 장애인분들을 고용할 수 있다면, 저의 힘만으로, 그냥 저의 자본만으로 장애인분들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장애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는 300만 명, 집계되지 않은 장애인분들까지 500만 명의 장애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4명의 장애인분들과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80명의 장애인분들과 하고 있지만 그 300만, 500만 이 인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잠깐 장애인 고용공단의 지원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인데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라는 건 기업에서 채워야 하는 의무 인원을 그 이상을 채웠을 때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을 장려하는 지원금인 거죠. 근데 아까 의무고용 제도에 해당되는 기업은 50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고용장려금은 50인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어요. 50인 미만의 기업들은 의무고용 인원이 1명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업을 하시거나 혹은 지금 20명이 있는 기업에 다니시고 계신다면 2명을 채용하시면 돼요. 2명을 채용하시면 1명은 이렇게 기업에서 부담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1명, 그것은 고용장려금이 나오는 그 금액으로 급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 인턴제입니다. 중증장애라는 것은 장애가 등급이 있거든요. 1등급, 청각, 3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는데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중증장애인분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정신장애인분들, 그리고 지적장애, 발달장애, 뇌병변 이런 쪽은 무조건 중증입니다. 그분들을 채용하시거나 하게 되면 이 인턴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인턴제가 뭐냐면 장애인 고용을 꺼려하시는 기업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걱정이 많은 기업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쉽게 조금 더 장애인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함께 일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예요. 이 인턴제는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그 6개월 동안은 그 회사의 소속이 아닙니다. 회사에 고용된 게 아니고요. 그 고용공단에서 고용을 한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은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급여의 20% 정도만 부담을 하시면 돼요, 기업에서. 그리고 그렇게 6개월 동안 일을 해보고 채용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랑 일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 장애인분들 일 잘하시네, 이렇게 느끼시고 채용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그 뒤로 6개월 동안도 앞서 해드린 지원 그대로 해드려요. 그래서 총 1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제도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입니다. 장애인은 이렇게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렇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일반인보다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장애로 인해서 본인이 맡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라에서 붙여줍니다. 사람을. 근로지원을 붙여줘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도록 옆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급여는 100%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의 금액을 장애인이 본인이 부담을 하세요. 1시간당 300원씩. 300원씩만 부담하시면 돼요. 장애인이. 그러면 같이 두 명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장애인 표준사업장인데요. 저희들도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제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매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덕에 있는 랩이고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사업의 전반, 제반시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10억까지 제공하는,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0억이고요. 전체 사업비의 75%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되는 금액에 따라서 7년 동안 그 고용 유지해야 되는 장애인 인원이 정해지기는 하는데, 그것은 각자 이제 사업에 맞게 알맞게 책정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애인 고용 시설 자금 융자입니다. 말 그대로 대출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시설을 확장해야 되거나 시설을 보수해야 되거나 하는데 그 자금이 부족할 때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저리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굳이 이 장애인 고용공단의 지원 제도를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이 속해 있는 기업에서 혹은 창업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장애인분들을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고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즈빈스 공장입니다. 향기 제작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향기 제작소는 말 그대로 제조업을 하는 곳입니다. 제조업을 하는 곳이고, 여기에서는 히즈빈스 전 매장, 그리고 가맹점, 컨설팅 했던 것들, 모든 것들에 공급되고 있는 원두, 그리고 디저트류를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분들을 고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즈빈스 커피에 대해서 처음 설명드릴 때 엄격한 품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엄격한 품질의 관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두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관리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로스팅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은 최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스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히즈빈스 전 매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생에 더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썹 인증을 받았습니다. 해썹 인증이라는 건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들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심사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이곳이 이런 시스템, 이런 관리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구나, 그럼 해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위생복을 입고 생산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원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는 게이샤 콜드브루라는 이제 제품도 만들고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게이샤라는 거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그 스페셜티 등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생산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콜드브루라고 하면 보통 이제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실 텐데,
저희 제품은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생산을 했습니다. 그만큼 위생적이고 철저하게 생산을 했다는 겁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저희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기업 문화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강의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그 장애인이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한 걸 보셨을 거예요.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그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소외된 그리고 일반인들과 많이 접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의 자존감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서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경무쌤 저한테는, 아까 다른 분한테는 누구누구 선생님, 이렇게 서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주는 거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요. 네. 따뜻하네요. 네, 근데 그런 존중 속에서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사랑받는구나, 내가 관심받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네, 그렇죠. 그분들도 또 함께 일하는 이사님도 네, 맞습니다. 네. 제 자존감도 덩달아서 같이 네, 올라가요. 그럴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선생님 소리 듣겠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것만은 꼭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크게 3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소통이고, 전문성인데, 전문성 같은 경우는 기업으로서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충분한 리서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냥 단순히 아이템만으로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체험해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을 본인 스스로 체감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이렇게 하니까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직접 해보고 경험해보고, 아까 그 포스코 담당자분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카페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냐, 장애인분이랑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경험이라는 것 자체는 네네. 이론으로 배우는 걸로는 습득이 안 되죠. 많이 다릅니다. 정말 그 경험이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커피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현재 히즈빈스 몇 개국에 진출했나요? 해외도 진출했나 봐요. 네, 전 세계에 지금 퍼져나갈 이제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일단 지금은 한 군데밖에 못 나가고요. 사실은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필리핀에 거기에 계신 장애인 선생님들과 이제 미랄복지재단이랑 협력해서 그분들을 고용하는 이제 모델로 해서 거기에 마닐라에 매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오픈이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코로나가 이렇게 좀 잠잠해져서 거기 기다리고 계신 선생님들이 또 6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빨리 그분들이랑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네, 그분들은 정말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겠어요. 맞습니다, 진짜로. 그분들하고 빨리 이제 오픈을 하셔서 히즈빈스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이런 예쁜 마음들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